윤 대통령이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높여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구당 분담금과 이주 대책, 세금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모시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6선으로 최다선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그 당내에서는 주호영 의원 네,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추미애 의원 네, 있으시고 아무튼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도 또 활약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대형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 재개발로 중소형 주택 두 채를 이제 공급을 받을 경우에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한 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이제 대표 발의하셨는데 먼저 이 법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사실 저희 지역에도 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 노후된 아파트나 노후된 주택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고요.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게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분당이나 일산과 같이 일기 신도시에는 1990년대 전으로 보면은 4인 가족 이상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좀 중대형 평수가 넓은 그런 아파트를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로 이렇게 소수로 이렇게 작아졌지 않습니까? 네네. 가구 수가. 근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 하게 되면은 이 큰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가 이제 요구가 지금 많아진 게 시대적 흐름인데 1가구 2주택을 갖게 되면은 이게 중과세를 많이 매기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 있어서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좀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번 법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그 사구을뿐만 아니라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오래된 그 대형 평수 아파트를 가진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면 이 부동산 시장에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좀 생각을 해볼까요? 네, 그 1가구 2주택으로 인정을 안 하고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 주면 양도소득세를 지금은 내년 5월 달까지는 한시적으로 약간 좀 배제시킨 게 있는데 이게 내년 5월 이후 되면 무려 약 최대 70%까지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면 선뜻 이 세금을 많이 먹이기 때문에 이게 그 집을 안 내놓지요. 집을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시켜 줌으로써 주택 공급에도 상당히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또 투기 목적이 아니고 한 30년, 40년 또는 50년간 살고 있는 그분들한테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혜택 아닌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네, 침체된 주택 경기 활성화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개개인적으로 세금 폭탄을 또 해서 또 좀 약간 빗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법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공약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고물가, 고금리로 공사비가 이제 급등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담금이 불어나고 또 이주 문제도 비상인 곳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현재 그 추진하고 있는 그 법안을 위해서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연장되는 부분인데요. 네. 중대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좀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주택이 이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이 되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두 채를 가지게 되면은 그래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양도소득세 문제도 있지만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도 걸려가지고 이것도 역시도 그 지방세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역시 세금 문제군요. 네, 세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대한 문제를 이제 개정안을 또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문제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를 풀어줘야만이 방금 말씀드렸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중대형 아파트의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불편함이 좀 덜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네, 이제 좀 정치 현안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지금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11개 그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또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한 것은 무효다라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과연 이게 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좀 짚어볼까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헌재에다가 권한 제기 네. 심판을 청구했지만 이게 한 2년 3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형식적인 예, 그런 청구로 보고요. 그렇게 실효성이 또 그렇게 높지 않다. 21대에서도 예, 네. 실효성이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다만 이 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금 강대강으로 가니까 네. 국민들로부터는 상당히 좀 실망감을 많이 안겨다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금 소수에 대한 배려심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은 최근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한테 TV 토론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걸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국회 방송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환영합니다.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자신감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의 그 이 전국을 풀어나가는 해법 중에 하나는 저같이 좀 다선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5선, 6선 의원들이 좀 모여가지고 중진들이 이 문제를 좀 원만하게 좀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점을 찾는 방안으로는 대화와 타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래서 여야 간의 다선 의원들끼리 같이 만나는 네. 방안도 왜냐면은 생각해보자는 말씀이시죠. 국회의원을 5선 6선 했으면은 네. 한 20년 이상 그렇죠.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면은 조금은 국회가 초선 때 재선 때 어떻게 원만하게 됐는지를 알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가 조금씩 그 길을 열어 나간다면은 저는 해결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굉장히 좀 그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20일에 이제 본회의를 열고 어떻게든 이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결론을 짓자는 그 입장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런 현재의 국회 이런 그 2개로 쪼개진 이런 상황을 오래도록 이제 방치할 수는 없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제 밝히셨는데 그럼 민주당이 그 모레 이제 본회의에서 나머지를 전부 그 21대처럼 18개를 전부 차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현재 좀 21일인가 이제 금요일에 이제 회의 의총을 열 거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저는 그 무리하게 가서는 안 되고 만약에 무리하게 간다면은 그 국민들로부터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좀 지탄을 많이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네. 특히 국회의장은 조금 더 인내력을 발휘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여당을 설득시킬 것이 아니라 야당, 다수당을 좀 설득시킴으로써 좀 더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국회의장을 민주당, 다수당의 몫으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사위원장, 그럴 경우에 법사위원장은 소수당하게 주기로 이렇게 원칙을 정해놨거든요. 네. 근데 그 갈래를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좀 비겁한 행위라 보거든요.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 그런 행위를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저는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18대 때가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18대 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81석이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108석이잖아요. 그때 151석인가 그랬었죠? 예, 100, 네. 다 토탈 해가지고 그 한 180석 정도 네네. 네. 그 유사한 정당까지 네네. 합치면은 절대 다수였거든요. 그 2대1 이상 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지켜나갔거든요.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를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켰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듯이 저는 이 자기들이 그 당시에는 분리했을 때는 그런 주장을 했고 지금은 또 자기 다수당이 돼가지고 모든 걸 독식하겠다는 그런 욕심꾸러기의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가 야당 단독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 3법과 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이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회에서는 이제 방송 3법을 두고 거부권을 이제 행사했었는데 야당이 이제 단독 상임위 이제는 강행 지금 현재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 모습은 결코 어찌 보면은 또 다른 쇼로 비춰지거든요. 왜냐하면은 21대 때 거부권 행사했던 그 법을 또 다시 낸 거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 또 하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주 소모적인 모습은 결국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 그 특별법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네. 네. 자, 그리고 그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를 앞둔 그 위중교사 사건의 당사자와 통화를 한 그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대화가 이 대표가 그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했다는 그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민주당 측에서는 여당이 검찰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대화 파일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거라 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또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녹취 파일을 아마 어떻게 네. 구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보시면은 명백히 어느 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날 거거든요. 결코 정의는 살아 있고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죄를 지었으면 정치인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 6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6건 무죄, 그 다음에 권력을 갖지 못한 우리 일반 시민들, 서민들은 무건 유죄 이래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요즘에 그 국회를 보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왜 그리 국회에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정치인들도 반성해야 되지만 청취하고 계시는 또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정치인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전과자를 좀 뽑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전과자를 왜 뽑아줍니까? 저 최근에도 음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 문제 많았잖아요. 네. 김호중인가 트로트 가수 음주 운전한 거 네.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지 않습니까? 아마 저 김호중 그분이 좀 있으면 국회의원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중에 음주 운전자가 많거든요. 예? 음주 운전한 사람들을 왜 음주 전과가 있는 사람을 왜 국회의원 뽑아줍니까? 이거는요 유권자들이 반성해야 돼요. 유권자들이. 네. 22대 국회에서도 상당수의 그 많이 들어와 있죠. 네. 이재명 그분도 발표가 음주 운전 있었죠. 그 전과가 있는 분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하시는 분. 아니 왜 그 연예인들은 트로트 가수들은 음주 운전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면서 왜 그런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왜 배지 다른 사람들을 음주 전과자들을 왜 국회에 진출시키냐 이 말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요. 네. 자,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제 7월 23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뭐 대세다, 어대한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런닝메이트가 또 누가 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 어쨌든 이게 정체적인 뭐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저는 어쨌든 어느 분이 대표가 되더라도 훌륭한 분이 돼야 된다, 또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좀 더 노련하고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이 정치다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야당에서 막 피켓 들고 또 막 야당에서 막 마음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좀 노련한 당 대표라면은 그것을 휘감아서 흡수해서 또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서로 맞대응해서 싸우면은 강대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피해를 누가 입습니까? 국민들이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당 대표 되시는 분은
좀 유능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치를 제대로 알고. 지금은 정치가 실종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를 복원시킬 수 있는 훌륭한 분이 아마 지금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다 훌륭하신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또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도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 여러분 또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제대로 된 당대표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무슨 대세론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진짜 어떤 사람이 적임자인가 하는 것을 곰곰하게 좀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1, 2분 정도 시간이 좀 있는데요. 오늘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더불어서 네. 또 22대 국회에서 어떤 계획 중점적으로 두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포함해서 못하신 말씀 포함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육선은 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 대단합니다. 제가 나이가 56인데 육선은 네. 네. 상당히 그것도 드문 경우죠. 한 지역구에서 내리 육선하신 그래서 거잖아요. 이렇게 영향을 주신 분들이 바로 부산의 사하구 을 주민들이거든요. 아니 그 의원님께서 그 사하구 을의 CCTV와 주변 가로수까지 다 알고 계시다고. 아니, 그 너무 가짜니. 그럼 네,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하구 을 주민들께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사하을 주민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명하신 유권자이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 많은 그 국민들께서 좀 제발 전과자를 국회에 진출시키지 않는 네. 현명한 선택을 꼭 해주실 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아.